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비급여 처방 제대로 활용하기라는 제목이긴 한데, 저는 주로 이제 검진 관련해서 검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요새 많이 어떤 건강보험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생기고 또 의료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과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런 환경에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검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단순 검진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 검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환자한테 도움도 주고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강검진에서는 우리나라에선 그 좀 여러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쓰이는데,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선별 검사이기도 하지만, 그 건강 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검진의 역학적 특성에서는 한 가지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1차 예방보다는 2차 예방, 또 3차 예방이 검진의 중점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특성상 그 접근도가 높기 때문에 민감도와 양성 예측도가 검진 검사에서 보다 중시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적 특성상으로는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조기 선별 검사보다는 건강 진단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수검자의 검사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굉장히 경영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위양성보다는 위음성을 더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더 민감도가 높은 검사 위주로 세팅하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검진이라고 하면 검진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검진의 어떤 기대, 이득, 즉 조기 발견하고 사후 관리 향상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측면과 검진의 손실 위험, 의사가 어떤 검진을 권고해서 시행했을 때 과진단이라든가 검사 후유증 또는 부작용, 그리고 어떤 비용만 증가하고 실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밸런스를 맞춰서 검진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적인 검진의 타겟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3차 예방이 좀 더 중요한 상황에서 그 질병이 발생한 거를 간주를 하고 질병 발생한 다음에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검진, 그리고 3차 예방, 즉 우리가 만성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이 발병했을 때 그 불능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사회생활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새 검진 센터에서는 그 젊은 친구들, 젊은 세대들의 검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특징적으로 20, 30대 검진 포인트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그 대사증후군 그리고 예방 접종에 대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생각보다 그 젊은 세대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라든지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수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런 그 20, 30대 유병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검진 의사의 역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비만의 진단을 효과적으로 발견을 해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인 치료로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추가 검진과 약물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30대 젊은 연령대에서는 본인이 애초에 대사증후군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는 인지가 매우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역학 조사들을 통해서도 밝혀져 있는 부분이지만, 실전에서도 이제 젊은 이제 직장인들 검진을 해보면은 본인이 어떤 혈압이 높은지, 뭐 콜레스테롤, 비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검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지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면은 그 각자 개인적으로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병원 입장에서도 잠재적인 환자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의 그 수를 양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사증후군 검진은 뭐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그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당뇨 관련해서 이런 안저 검사를 요새 이제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 안저 검사가 요새 AI 그 기술에 접목해서 자동으로 판정해주는 안서 검사 기계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검사를 루틴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음파가 굉장히 보편화됐기 때문에 고지혈증하고 고중성 지방혈증 관련해서 지방간이라든지 기타 쓸개나 담도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간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시행해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인 예방 접종인데, 성인 예방 접종 중에서 요새 이슈가 되는 것들이 백일해 접종입니다. 백일해가 굉장히 요새 유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슈를 통해서 백일해 예방 접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20, 30대부터 그런 백일해 예방 접종을 주기적으로 맞도록 홍보하고 관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임산부에게도 접종이 가능하고, 임산부한테서는 접종력과 상관없이 접종하는 걸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 백일해 접종을 권장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잠복결핵 검진도 요새 이제 직장 취업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옛날에서는 사실 TST를 많이 했지만 요새는 거의 잠복결핵 피 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이 잠복결핵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직도 결핵 유병률이 높은 편이고, 가이드라인에서도 잠복결핵 단독 검사가 굉장히 리커멘드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취업 검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반 검진을 할 때 그 잠복결핵 검진을 좀 더 추가해서 볼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40, 60대 건강검진, 그러니까 중장년층에 대한 건강검진인데, 아무래도 중요 포인트는 암과 심내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7대원 검진 권고안은 2015년 개정된 이후로 아직 그 개정안이 특별히 업데이트 바뀌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유방 검진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씩 디베이트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 치밀 유방이 많고, 그리고 연령별 발생 통계상 오히려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유방암 발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방암 검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요새 트렌드에 맞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방암 검진을 유방 초음파 그리고 뭐 촬영도 있지만, 요새는 혈액 검사로도 유방암에 대한 스크리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비급여 처방의 하나로서 많이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뭐 조기 검진 권고안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40대 이상부터는 유방 촬영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그 유방 초음파를 같이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방 초음파가 검진 권고안에서는 아직 뭐 그레이드가 그렇게 높은 리커멘데이션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그 유방 초음파의 보급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환자분도 이제는 유방 초음파에 대해서 특별한 검사라고 막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방 촬영만 하기보다는 유방 초음파를 같이 권고를 해서 컴비네이션을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초음파의 유용성은 아직 뭐 이렇게 밝혀진 검진의 이득은 불분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치밀 유방이 많고 젊은 연령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환경에서는 적극적인 초음파 검사가 권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암 검진은 뭐 위내시경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요새는 이제 위내시경을 잘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위내시경 대상자가 아닌 일반 검진 대상자한테서도 그 조기에 위암이라든지 본인의 위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바이오마커 패널 검사입니다. 이 바이오마커 패널 검사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내시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마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뭐 내시경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력 중에서 이제 위암이라든지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정기 검진 이외에도 뭐 이렇게 조금 자주 검진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체크하는 그 패널 마커들이 그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펩시노겐 1, 2, 그리고 가스트린,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그 항체 검사를 콤비네이션 하는 건데,
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내가 위축성, 예를 들어서 저위산증이 있는지, 저위산증이 요새 젊은 그 연령대에서 굉장히 많은데 주로 이제 잘못된 좀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제를 굉장히 많이 복용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신경정신과 쪽으로 조금 베이스라인 디지즈가 있고 관리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저위산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위산증, 그리고 이게 발전됐을 때 위축성 위험 같은 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마커로서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예 이런 마커들을 통합해서 어떤 패널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검진 상황에서 내 위 상태가 어떻다는 거를 내시경을 하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적극 권장 드립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로컬에서 검진해서 파악하는 거는 이제 NSCLC 같은 경우를 로컬에서 스크리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SCLC가 굉장히 그래서 그 요새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죠. 요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게 근데 이제 그 SCLC는 사실 진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스크리닝 방법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최대한 컴비네이션해서 검진을 파악하는 게 요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또 검진 그런 기관에 좀 더 상대적인 그 강점으로 그 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폐암 진단 방법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설량 CT를 찍는 거지만, 우리가 일상 로컬에서 CT가 없는 병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주로 이제 X선을 촬영하게 되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검진 스크리닝 파워를 놀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결절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4 이상에서는 항상 이제 그 아주 딥 어서시에이션 그 어세스먼트가 필요하지만, 그 폐결절 어쨌든 여러 가지 폐결절은 항상 추적 관찰이 항상 필요하고, 이게 되게 슬로우하게 인크리스 되기 때문에 폐결절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클로즈 옵더베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폐암의 종합 표지자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사이프라 21 같은 경우로 흔히 얘기하는데, 그 사이프라 21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NSCLC에 좀 더 특화돼 있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라서 항상 우리가 컴비네이션에 대한 욕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세포 폐암 SCLC의 종양 표지자로서 프로 GRP를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기 선별검사 진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실 이 마커가 모든 걸 다 반영하진 않지만, 하나의 그 폐암의 SCLC를 커버하는 마커로서는 유용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프로 GRP라는 것은 이제 소세포 폐암에 좀 더 특이적인 것이고, 그 암의 초기 단계에서도 상당력이 나오기 때문에 폐암에 CT 상에서 사실 결절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스코어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워닝 사인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양성률을 보면은 그 이제 주로 얘기하는 사이프라 21이 40에서 60% 정도이고, 프로 GRP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SCLC에서 60에서 70%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폐암 검진을 튜머 마커로 사용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CA 사이프라 21을 에서 플러스하여서 프로 GRP까지 컴비네이션 하는 건 어떨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NSA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검사에 따른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검사는 제 경험상으로는 굳이 이렇게 권장드린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대장암 검진 같은 경우에 주로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되지만, 대장암 검진 이제 대장 내시경에 대한 아무래도 어떤 거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리고 대장암을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하시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비침습적 검진으로 해서 M2PK와 얼리텍 검사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무섭던가 아니면 젊은 연령대 또는 이제 IBS가 심한 분들, 그리고 용종절제 추박 검사용으로 많이 유용하고, 가격은 보통 시중가에서 15에서 20만 원이고 결과 소요 시간이 2주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2P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염증 물질을 디텍션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검사가 간단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꼭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염증일 때 어떤 IBS라든지 대장 염증이 있을 때도 수치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서 대장암에 대한 특이도는 떨어지지만
염증 반응의 양성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IBS라든지 그 IBD 같은 거를 디텍션하는데 좀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키트를 수검자용 키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얼리텍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대장 그 용종 암 쪽에 좀 더 특징적인 검사인데 얘는 이제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 신데칸 유전자라는 것을 디텍션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조기 대장암 감별에 굉장히 용이할 수 있고 대장암에 좀 더 특이한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다른 염증이나 이런 그 위 양성을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검사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그 튜머 특히 선종이 같은 경우에도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도 어쩔 수 없는 위양성이라든지 과다 집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를 해서 이렇게 그 회사로 보내면 한 2주 있다가 결과가 나오게 돼서 그걸 병원에서 설명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특히 대장 내시경을 하기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 젊은 분들한테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반응이 괜찮고 또한 이런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 높은 하이스코어가 나온다고 하면 좀 더 그 부드럽게 대장 내시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에는 뭐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대장 내시경을 유도하는 데 있어도 이런 검사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종의 포스트 용종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BV 요새 DNA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아무래도 아직까지 기본은 펩스미어 검사고 펩스미어에다가 HBV DNA 검사를 추가하는 것을 뭐 아주 그렇게 높은 그레이드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새는 이제 가다실이라는 그런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가다실 예방 접종을 이제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이 HPV DNA 검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어떤 그런 암 리스크에 대한 그런 그 의미보다는 그런 그 가다실 접종이라든지 주기적인 팔로업을 유도하기 위한 검사로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펩에서 아스커스 이상의 이상 반응이 나오는데 HBDA 고위험물까지 나왔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DNA 단독 시행의 경우에 만약 고위험군이 나왔을 때는 1년 후 DNA를 재검을 권고하거나 아니면은 가다실 라인 접종을 좀 더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백신 접종 후에도 검진은 당연히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갑상선암의 검진은 뭐 한때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뭐 로컬에서는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제 생각에는 결국엔 갑상선 스크리닝을 계속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네트 베네핏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 이제 갑상선은 과대 그 진단에 대한 어떤 디베이트가 있었지만 저는 갑상선 초음파를 활성화하는 데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뭐 이게 그 환자분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얘기가 되면 사실 뭐 이거를 냅두고 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암에 걸렸는데 빨리 잘라야지. 근데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나라의 사회 특성상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리 디텍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꼭 의학적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넷 베네핏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혈압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기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관상동맥 CT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그 위험군,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찍어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상동맥 CT 석회화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저위험군에서는 크게 뭐 권장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게 뭐 검사 자체가 복잡한 그 이제 프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위험군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를 이제 2가지 이상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협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간주를 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 생각합니다.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가지 이상의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개인 맞춤형 검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비급여 검사들에서 요새 이제 음식물 알러지, 그러니까 특히 알러지 검사에 대한 니즈가 젊은 친구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즉시형 알러지 검사인 마스트라든지 유니클 검사 이외에
어떤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어떤 그 본인 장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스크리닝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서 많이 있는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판별하고 관리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베이스 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고 있고 많이 요새 3, 40대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방암 검진에 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마스터 체크라는 유방암 검사가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 유방 마커를 이제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혈장 3종 단백질을 통해서 이 마커 3개를 컨비네이션해서 좀 더 민감도와 특이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검사 상품입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거 결과가 굉장히 환자분들 일반 사람 보기에도 알아보기 쉽게 그래픽 화돼서 나오고 있어서 유방암 검진을 하기 어려워하는 특히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유방 촬영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한테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뭐 회사 자료긴 하지만 수치도 굉장히 조금 양호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그 이제 이제 치매 진행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OAB 검사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OAB 검사가 별로 필요 없다. 이거 뭐 OAB 검사 해가지고 결국엔 환자한테 설명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아예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50대, 60대 정도의 조금 이제 아직 액티브하신 분들인데 조금 기억력 감퇴라든지 평상시에 좀 머리가 무겁다, 생각이 잘 안 난다, 뭐 이런 분들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미리 아는 게 뭐 자기의 불안도를 좀 더 증가시킨다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식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오히려 치매 진단이 의심되는 분보다는 치매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한 50대, 60대 분들한테 무증상 단계에서 진단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내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저위험군, 경계 고위험군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제 경계군이나 고위험군에서는 어떤 관리 여러 가지로 뭐 이제 뭐 그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아직 디베이트가 있지만 콜린 제제를 좀 영양제 개념으로 적용하신다든지 조금 더 내가 그 책을 많이 읽거나 조금 더 뇌를 쉬는 행동을 하고 뭐 절주, 금연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화시킨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최근 들어서 저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드라이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진비티아이라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삼광 랩트리의 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제공받은 그 자료를 통해서 강의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런 이해적 관계는 없습니다. 요새 이런 그 유전자 분석 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검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그 수익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진 시퀀스를 통해서 그 우리가 이제 유전자에서 그 포인트 돌연변이라고 해서 그 SNP를 이제 디텍션하는 건데, 그 SNP가 여러 가지 그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 SNP들을 한 8개 정도를 이제 추려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이 환자한테서 어떤 SNP가 양성이고 얼마 정도의 양성인지를 통해서 질병 위험을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환자한테 설명할 때 그 내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병에 걸린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베이스로 갖고 있는 유전자의 상태가 유전자 세팅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살아가면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기에 얼리 디텍션을 하거나 검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 매핑을 해주는, 그리고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이 결과 레포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레포트를 가지고 환자랑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환자분에서는 조금 만족을 하십니다. 참고로 이 진비티아이 검사가 이제 비용은 저는 프리미엄 패키지 요것만 해가지고 그 환자 한 명당 6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오히려 그 어떤 환자분으로 하여금 내가 여기서 프리미엄 검진을 받았고 이걸 통해서 의사와 여러 가지 얘기를 길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또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또 그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있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포트의 예시를 들면 간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SNP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양호하다 이렇게 그래픽이 되어지고 이 간암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레포트로 만들어서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것들을 제가 드리면서 설명도 해주고 또 이제 가져가시도록 또 이렇게 드리면은 환자분들 만족도도 높고 또 네, 저도 마찬가지로 병원의 경영에도 도움이 많이 돼서 요새는 이런 검진들을 로컬 의원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